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 부끄럽네요. 오늘은 Q&A로 돌아왔습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자주 질문해 주신 것들 위주로 직접 대답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벤트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애정으로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자그마하게 보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편집을 공부하셨나요? 저는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이 프로그램을 쓴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어요. 사실 CS6 시절에는 불편한 점들도 꽤 있어서 파이널 컷 프로로 갈아탈 생각도 종종 했었지만 현재 CC2018 버전은 진실로 사랑스러워요. 특히 자막끼리에 연동되는 자막 박스를 만들 수 있어 자막 만드는 시간이 반 이상 줄었어요. 때문에 저는 맥을 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애프터 이펙트와의 연동성도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컴퓨터에 어도비 친구들이 나란히 있는 걸 보면 왠지 뿌듯해요. 저는 참고로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으로는 브릿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를 써요. 제 소중한 아가들입니다. 프리미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평소에 아이무비나 베이거스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프리미어를 사용하실 수 있고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국 유튜버 중에서는 비디오 클래스, 편집하는 여자 이 두 개의 채널은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한국에서 관련 학과를 조금 다녔었고 현재 독일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유튜브에서 외국 유튜버들의 강좌를 참고해서 공부해요. 사실 배웠는데 저것밖에 못해 하실까봐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편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얼굴은 왜 안 나오나요?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얼굴은 사실 제가 편집하면서 대부분 날려버립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촬영을 할 때 편집 과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편집점을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삶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촬영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면 삶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때문에 촬영은 스케치하듯 하고 그 대신 편집으로 커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때문에 찍어놓은 영상 소스들을 편집자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클라이언트를 반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도통 어떤 생각으로 이딴 영상을 줬는지 싶어서요. 마치 제가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갈수록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 정리하자면 얼굴은 제 영상에서 크게 비중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독일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제가 군에 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독일어를 배워보고 싶어 제대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독일에 와서 어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한 기회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일을 마친 후에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번째, 학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대를 다니고 있고 전공은 미디어 아트입니다. 사실 학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꺼려했어요. 저는 제2의 자아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마치 유이왕처럼요. 다섯 번째, 독일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독일 생활 초기에 어학원을 다녔고 그 이후에는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학은 사실 개인차가 있고 제가 독어 전공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신 당연한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회화적인 부분이 더디게 들어요. 반면에 현지에서는 생활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화가 굉장히 빨리 늘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어학원만 왔다 갔다 하거나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독일어가 빨리 늘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독일어가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독일어가 늘기 위해서는 독일인 친구도 사귀고 라디오나 음악도 듣고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회화와 별개로 항상 단어나 문법 공부를 해야 하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글을 가져왔어요. 두 가지 다 어학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지만 스탠스가 조금 달라서 재밌었어요. 첫 번째 글은 표면적인 불편함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글은 본질적인 불편함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어를 모르는 채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독일에서의 장기적인 생활을 계획하셨다면 막연하게 독일어가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빨리 독일어에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다 보면 예상외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예요. 처음 독일어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의 링크를 첨부해 놓을게요. 한 가지는 정말 귀여운 애니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독일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독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독일이 한국보다 좋은 나라인가요? Q&A를 올리게 된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지만 댓글로 설명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가볍게 답변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데에는 입속에서 약간의 망설임과 어떠한 종류의 울림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조건들만 따졌을 때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yes or no로 대답이 분명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연하게 독일이 좋다 안 좋다라는 저의 성급한 대답으로 인해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속상하며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몇몇 부분에서는 독일이 정말 좋고 몇몇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치를 어디에 더 많이 두냐에 따라 독일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도 동시에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번째, 독일 사람들은 매사에 까칠하고 전부 인종차별주의자인가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독일에서 까칠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로요. 또한 문화에 깊숙하게 동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슬리기 때문에 쉽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독일인 전부를 단 한 가지의 인성으로 특정 짓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독일인 친구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독일의 직원들은 과한 친절을 베풀길 꺼리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행정은 그게 극대화되어서 독일인들조차 거북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상 영역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되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 될 것 같아요. 난민에 대한 독일인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네, 현재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 이에 대해 독일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곳에서 특정 종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정치적인 지표만을 아주 살짝만 이야기하자면 아시다시피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왔지만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독일 열차 테러, 미넨 총기 난사 사건, 난민 캠프 봉사자 살해 사건, 베를린 트럭 테러 사건 등 여러가지 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독일에서 일어났고 때문에 메르켈의 난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반증하여 16년 메르켈의 지지도를 비롯한 체데우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고 대신 독일의 극우파인 AfD의 지지율이 상승해 17년도에는 제3당으로 의회에 입성했어요. 극우 세력의 반난민 시위도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이에 대해 16년 6월 메르켈은 스스로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에 미흡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 에스페데와 에스페데의 슐츠가 급부상했었지만 결국 17년 총선에서 또다시 체데우가 승리하였고 18년 대연정도 통과되어 메르켈이 4연임에 성공했어요. 메르켈의 재임이 분명 이전에 비해 불안정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AfD가 현재 92석이나 되지만 그녀가 스스로 난민 정책을 축소하고 있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희망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 정책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이유들이 서로 맞물려 있지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4달 정도 되었는데 제 영상의 댓글이나 다른 독일 관련 영상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참 공격적이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독일에 대한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막연한 로망만 가지고 독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독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점이 많은 나라이며 불편한 것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몇몇 경험들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남의 로망을 파괴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적당한 로망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큰 계획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로망이 있었기에 독일에 나올 수 있었고요. 저는 제 의지에 의해 그리고 분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아서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독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정보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미치겠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끓인 국이 냉장고 한켠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디까지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쓰며 참고 견디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견디며 사는 것처럼요. 로망만 가지고 독일에 덜컥 나오는 것은 분명 위험할 수 있지만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과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한 번쯤 나와보는 것도 계획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응원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맞이해 베를린에 돌아가서 지낼 예정이에요. 그곳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을 텐데 견디느라 참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